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6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10월 런던 세인트폴 대강당에서 멜러리와 어빈 추도식의 친인척 왕실 대표 에베레스트 원정대원 알파인 클럽 회원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 참석을 하고 일반 시민도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이날 저녁 알파인 클럽 회원과 왕립 지리학회 회원은 자리를 다시 옮겨 런던의 그 앨버트 홀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대 결과 보고를 듣고 다시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에베레스트 초등정은 당연히 영국인이 등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5일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는 티베트 정부에 1926년 에베레스트 원정 허가를 공식적으로 다시 신청을 또 했습니다. 한편 당시 영국 내 매스컴에서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의 에베레스트 정상 공격 실종 사건에 대해 한동안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정상을 등정하고 하산 중에 실족사했다는 둥, 멜러리 혼자 등정하고 하산하다 따로따로 사망했다는 등 이런 말들이 여하튼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조지 멜러리를 잘 알고 있던 알파인 산 친구 대부분은 정상을 등정을 하고 하산을 하다 실족사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 에드워드 노턴과 더글라스 프레시필드는 정상 등정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 등정 지지자들한테 당신의 그 불순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 조지 멜러리의 그 부인 루스 멜러리는 알파인 클럽 제프리 윈스러 명한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살아있는 남편이고 그의 삶이다. 멜러리가 정상을 등정해 살아있든 죽었든 멜러리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아무 차이가 없다. 나의 고통은 심하고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윈스러 병은 조지 멜러리를 1921년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정찰 원정대에 강력히 추천했었던 알파인 클럽 회원이며 산 선배이자 동료였습니다. 한편 9년이 지난 1933년 4차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가한 퍼시윈 해리스와 로렌스 웨이저는 북동능선 그 첫 번째 스텝 지점 아래 228m에서 돌판 후에 있던 피켈 한 자루를 발견해 수거해 왔습니다. 후에 검증을 해보니 앤드류 어빈 것으로 등반 중 분실한 피켈로 추정을 했습니다. 1924년 노엘 오델이 멜러리와 어빈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점이 1933년 윈 해리스가 발견한 피켈보다 그 위쪽 능선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이며 사실이었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에 대한 실종 사건을 마무리해보면 6월 7일 밤 멜러리와 어빈은 8040m 캠프 6에 있었고 다음날 6월 8일 오데리 캠프 6에 도착했을 때 이 둘은 정상을 향해 출발해 에베레스트 북동능선 루트로 정상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글 모두는 노엘 오델이 목격을 하고 추측해서 나온 말과 글입니다. 에베레스트 북동능선에서 멜러리와 어빈은 등반 중 그냥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오델은 북동능선에서 목격한 시간이 오후 12시 50분으로 이 시간은 멜러리와 어빈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출발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산소를 사용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캠프 6 출발 시 아침에 앤드류 어빈이 산소통 작동에 문제가 생겨 수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으면 늦게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볼 때 12시 50분에 두 번째 스텝 통과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회로되는 1934년 나는 분명히 두 번째 스텝에서 두 명의 그 등반가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거리가 64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내가 본 사람은 멜러리와 어빈이라고 추정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했었습니다. 오델은 두 번째 스텝의 그 30m 높이 돌출 바위를 당시의 그 등반 장비와 등반 실력으로 돌파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933년 4차 영국 원정대 퍼시윈 해리스와 로렌스 웨이저 팀이 두 번째 스텝에서 돌출 암벽에서 실력 부족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옐로우 밴드 위쪽으로 횡단해 노턴이 갔었던 협곡 근처까지 가로질러 갔었습니다. 이들은 멜러리와 어빈의 등반 실력으로 이 암벽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 프랭크 스마이스도 이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여하튼 1924년 6월 8일 당시 그 두 등반가 멜러리와 어빈이 캠프 6를 떠나 정상 능선으로 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런던에서 두 등반가 실종 사건으로 어수선한 그 상황에서 당시 그 조지 핀치는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자신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억울하고 비참해하며 요즘으로 치면은 알파인 스타일로 자비로 원정 계획을 수립하고 티베트에 입산 허가를 위해 신청한다는 소문이 런던에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미국 원정대도 에베레스트 원정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일본 산악회도 히말라야 원정에 관심이 있어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에 기웃거렸으나 영국은 일본 산악인들을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 아서 힝크스는 놀래서 티베트 라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인도 식민지에 있는 프레드릭 베일리 대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7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장 에드워드 노턴이 후에 그 기록한 글을 보면은 마지막 공격으로 캠프 6에서 멜러리와 어빈이 떠날 때 두 사람은 몸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멜러리와 어빈의 그 텐트는 경사면에 설치된 윈퍼 텐트로 출발하기 전 버너가 계곡으로 굴러떨어져 잃어버린 상태였다. 멜러리와 어빈은 얼음을 녹여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 아마 이들은 심한 탈수 현상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 그리고 산소도 떨어져 무산소로 등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20년 이상 옆에서 멜러리를 지켜본 제프리 윈스럽 영은 멜러리가 1924년 정상 등정에 열병을 앓은 것은 사실이다. 나는 멜러리가 정상을 등정하고 성공해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는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정상을 밟고 하산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멜러리가 에베레스트를 초동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에베레스트가 멜러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75년이 지난 1999년 에베레스트 북면 첫 번째 스텝 아래에서 멜러리의 그 사체를 발견한 미국의 그 등반가 콘레드 앵커는 멜러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등반을 하다가 이곳에서 쉬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